예, 안녕하세요. UNC RDA의 중국 지사장을 맡고 있는 배덕형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월간 세미나를 갖다가 촬영하던 그 포맷이 있는데, 이번 달의 경우 저희가 지금 출장량이 폭증을 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거를 정상적으로 촬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이번 6월달 세미나에 대한 내용만 저희가 조금 다른 포맷으로 제가 지금 공항인데요. 항저우 공항입니다. 여기서 지금 출장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2022년 6월 기준에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항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잡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거 소리를 조금 이렇게 좀 잡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제가 그거를 몰라서 약간 섞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요, 지금 2022년도 6월이면은요, 2022년이 앞에서 뒤로 꺾이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한국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다 라는 식의 목소리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현장에서 중국 부동산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은 굉장히 지금 너무 위험한 시각입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간을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간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중앙정부에 있는 중앙정부 소속의 방산국이 있습니다. 이 방산국이라는 곳이 결국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과 모든 제재를 다 실제로 수립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중국의 국가기구인데요. 이 방산국이 지방 정부별로 다 있습니다. 성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있는 그 방산국이 전국을 모두 하나의 정책으로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서 크게 권역별로 방산국들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인 이 방산국의 정책은 해당 성이나 시 혹은 구 단위의 이런 현지 지방정부 소속의 방산국이 실제로 수립해서 운영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지방정부 방산국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태로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큰 틀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지방정부에 있는 방산국들이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때에 간을 보면서 진행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중앙정부에서 자기 윗선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바로 과감하게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갖다 반응을 보고 제가 이런 가이드를 받고 이렇게 실행을 해봤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내부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가 쓰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요, 시장을 굉장히 크게 진작시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살짝 맛만 보여주는 수준의 정책을 지금까지 이게 근데 지방 정부별로 상황이 얼마나 많이 다르냐면요, 어떤 지역은 부동산이 계속 불경기인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부동산이 굉장히 화랑인 데가 있습니다. 같은 중국 안에서도 이 항저우 같은 경우에는요, 집은 지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굉장히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무슨 지하철을 뚫어놓거나 고속도로를 뚫거나 고가다리를 뚫거나 해서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집은 전체 총량으로 보면 많이 됐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집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집중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저우는 작년 대비 집값이 10% 가까이씩 계속 매달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이 있는 반면 칭다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집의 공급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또한 집의 공급량을 늘리는 지역에다 대고 굉장히 생활의
다양한 혜택 같은 것들, 아이들 학교라든지 하는 혜택들을 갖다 계속 주면서 기존에 밀집해 있던 동네 사람들을 갖다가 새로운 신도시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축이 공급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또 개발상들이 칭다오에다가 공급량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칭다오는 지금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20대 대도시 안에서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통상 칭다오와 같이 비교를 하는 도시가 이제 그 북쪽에 대련이라는 도시가 있죠. 역시 해안 도시인데 이 도시는 지금 2020년, 2021년을 지나면서 집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 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요.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곳에다가 신도시를 짓는 게 핵심입니다. 들어갈 만한 데에다가 안 지어버리면 그냥 도시가 예,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좀 장소를 바꿔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게 도시화율이랑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원래 도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농촌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도시의 주민이 되면서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구조예요. 이게 이제 서양하고 왜 다르냐면은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먼저 발전한 다음에 요나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 생겼거든요. 중국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도시를 만들면서 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해서 도시화가 장기적으로 잘 되는 도시일수록 부동산 투자의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각 지방정부의 방산국들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반응이 바로 온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맞추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쭉 가는 거고,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정책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 사용을 했는데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 정책이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더 높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한국 언론이나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 부동산을 보시면은 조금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제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중국 현지에서 저희 그 투자 고객분들을 중심으로 상황을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고객님들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 자산을 투자를 하신 분들이신 거죠. 자, 이런 분들 중에서 최근에 본인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라든지요, 아니면 본인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느낌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꼭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동남아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저기 또 다른 어떤 그 길을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쪽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좀 급처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급처분을 하고 계신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쪽에 내가 조금 이번에 염가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이제 서로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다음에는 이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실거주하는 거는 일단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덩치라는 자산이 하나가 있고 귀요미라는 자산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을 옛날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동산 자산은요, 부동산 자산의 특징이 있거든요. 부동산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약점은 매도성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주식과 같은 자산들은요, 팔고 싶으면 바로 파실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은데도 살 사람이 안 나오면은 1년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이제 부동산인데, 이것이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이제 장점으로 활용을 하시는 그런 노하우들도 많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덩치하고 귀요미라는 친구인데요. 일단 덩치와 귀요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덩치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 약간 대장주와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자산 중에 가격이 한번 그 지역이 오르면 그 지역의 가격을 쭉쭉 흡수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들이 이제 보통 면적이 크고 조금 프리미엄 주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그런 이제 뿌듯함을 가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는 순간 그거는 이제 투자 가치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반면에 이 덩치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게 현금성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팔려고 그러면 정말로 팔기가 힘든 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장주는 가격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사실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덩치를 못 파세요. 가격이 너무 잘 올라가니까 좀 있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까지 가시면 꼭지까지 가버리십니다. 그때 팔려고 그러면 이제 안 팔려요. 가격을 치기도 싫어하세요. 왜냐면 올라간 그 자부심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덩치는 약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귀요미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철저하게 매도를 고려한 어떤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덩치가 별로 안 큽니다. 내가 팔려고 그러면 언제나 팔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리미엄이라기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세미나 때 말씀드리기로, 이 덩치와 귀요미의 조합을 잘 가져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참 중요한 노하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이 조합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깨달으신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예,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례는요,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케이스세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돈 많이 버셔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자산이 전부 다 덩치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보기만 해도 아마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덩치들은 팔려고 그러면 또 팔기가 어렵다고요. 덩치를 파는 방법은 가격이 올라갈 때 파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가격을 제일 잘 받거든요. 어깨에 팔고 나서 머리까지 가는 거는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신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생각보다 사업이 계획 대비 이제 미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현금이 타이트해지셨는데 덩치가 안 나가는 거죠. 팔려고 내놓아도. 그래서 결국 올라가기 전 수준까지 고려를 하면서 가격을 쳐도 계속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은 굉장히 많은 분이신데 또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현금이 타이트해지시는 거죠. 사업체가 조금 돌아가서 현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이제 골치 아파지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분께서 진짜게 귀요미를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계셨다. 덩치 하나를 파면 귀요미 한 3, 4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귀요미 하나씩 까먹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게 부동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있고 약간 이렇게 정체 상태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조금 꼬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중국 쪽 자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격 올라갈 때 제가 팔라고 강하게 권유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얘기를 정말 못 하거든요. 그런 제 자신이 조금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UNC REA 중국 오피스에서 준비한 지금 6월달 세미나 영상을 지금 이런 포맷으로 남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번 달은 조금 못한다고 할까? 라고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찍긴 찍었는데
여러분들께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번 달이 고객분들께서 저는 이제 감사하죠.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일하고 이러면서 감사하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미나는 제가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막 심하게 하시는 분은 사실 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업무 반영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UNC REA의 중국 6월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